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뷰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헤르페스 퇴치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작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헤르페스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좀 겪고 있는 불편한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맨 처음에 이 헤르페스 입술 물집이 생겼을 때가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저희 가족 중에 이런 입술에 그런 물집, 헤르페스 물집이 생긴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야 이게 생겼거든요. 그랬더니 뭐 그 당시 제 주위에 있던 친구가 제 입술을 보자마자 야, 너 그거 성병이야.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성병 그랬더니 뭐 저보고 너같이 너는 몸을 막 굴려서 성병에 걸린 것이니 빨리 병원을 가봐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고 겁이 났던 기억이 나요. 사실 뭐 그렇게 막 굴리며 살지 않았는데 왜 이런 성병이 걸렸지 해서 거의 공포감에 떨면서 이거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길거리 나가면 이거 사람들이 저 성병 걸린 사람 봐라 입술에 저거 바라면서 나를 손가락질 하는 거 아닌가 해서 겁에 질려있던 기억이 나면서 뭐 막 즐기지도 못하고 뭐 조금은 즐겼어요. 저는 그건 인정하는데 막 즐기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망신을 내가 당해야 되나. 정말 이 막 굴린 이 몸을 저작거리에 전시를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라도 던지며 경종을 울리게 하라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되나 할 만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어쨌건 성병이라고 있건 어쨌건 병원에 가보자 그래서 가봤더니 다행히 병원에서 그 의사 선생님이 입술 이게 생긴 건 그 헤르페스 일형이라 그래서 성병이 아니라고 하시고 뭐 우리나라 많은 성인 남녀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성 질환이라고 하셔서 얼마나 그때 안심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 헤르페스 입술 물집 같은 경우 일단은 뭐 성병이 아니기 때문에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뭐 걱정하실 일도 아니고요.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저와 같은 그런 제가 순수했던 뭘 몰랐던 그 시절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혹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일까 해서 높아심에서 드린 말씀이긴 하고요. 그래서 어쨌건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연고를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고를 처방을 받았는데 이게 연고를 발라도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그 연고를 제가 기억하기로 2주 가까이 발랐는데 연고를 바르면 이게 더 번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생긴 게 낫지도 않아요. 그러더니 한 열흘쯤 지나가면서부터 그 물집 터트리지 말라는 말에 또 물집을 터트리면 여기저기 더 번진다는 말을 듣고 제가 물집도 안 터트렸는데 결국에는 그 열흘쯤 되니까 물집이 저절로 터지면서 이 입술이 이렇게 쫙 찢어지면서 피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딱지가 앉으면서 겨우 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그 헤르페스 물집이 생긴 이래로는 거의 제가 3년에 한 번쯤 몸이 굉장히 피곤할 때는요, 거의 3년 혹은 4년에 한 번 정도 이 헤르페스 물집이 얼굴에 돋는 입술에 돋는 것 같아요. 이제 얼굴에 다양한 부위에도 돋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입술, 그것도 윗입술에만 딱 그 생기는 부위에만 그게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증상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워낙에 그 약을 발라도 낫지 않는 경험을 해서 두 번째 때는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먹는 약하고 바르는 약까지 동시에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먹는 약을 먹으면 엄청 빨리 낫겠다. 먹고 바르면 진짜 빨리 낫겠다 했는데 약을 먹어도 이게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번지지는 않는데 기존에 생겼던 물집이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약은 약대로 다 먹고 연고는 연고대로 다 발랐는데도 이게 결국에 한 열흘쯤 되니까 또 이게 물집이 탁 터지면서 이렇게 입술이 갈라지면서 피가 나고 딱지가 앉으니까 겨우 그때서야 낫더라고요. 짠! 제가 그때 처절하게 약을 바른 흔적을 보여드리겠습니까? 보이시나요? 이렇게 약이 홀쭉이가 되도록 꽉꽉 짜서 끝까지 발랐는데요. 약을 아무리 발라도 이게 2주 동안 발라도 이게 약만 발라서는 낫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도 한 몇 번 더 고생을 하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그건 진짜 진실의 순간 어떤 그런 운명의 순간이라고 하면 너무 과장하겠지만 그런 순간이라고 했어요. 어느 날 제 눈에 짠!
바로 이 프로폴리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마치 내부의 음성처럼 프로폴리스를 발라보렴 이라는 내부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부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텐데요. 반드시 내부의 음성에는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고 따르셔야만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어디에서 누가 이 프로폴리스를 발라라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냥 이걸 발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폴리스를 입술에 발라보았죠. 왜냐하면 이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천연 항생제, 모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탁월한 저항 효과가 있는 그러한 천연 물질이고요. 그리고 벌의 몸에서는 어떠한 바이러스도, 어떠한 박테리아도 검출되지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게 모두 다 이 벌집에 있는 프로폴리스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걸 바르면 사람에게도 웬만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대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이겠죠. 어쨌건 저의 그런 얄팍한 지식이 저의 내부의 음성이라는 그런 착시 효과를 일으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저의 그 내부에 끌리는 음성대로 저는 이 프로폴리스를 입에 이렇게 발랐답니다. 그랬더니 프로폴리스를 거의 제가 바른 건요 2시간 주기로 한 번씩 병변 부위에 톡톡톡 찍어서 발랐고요. 그 다음 이게 프로폴리스를 바르고 나면 30분 정도 되면 이 프로폴리스가 이렇게 굳으면서 입술이 이렇게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럴 때에는 그 위로 이렇게 그 립밤을 도톰하게 발라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 간격으로 프로폴리스를 바르고 30분 뒤에 립밤을 1시간 반 정도 바르고 다시 닦아내고 프로폴리스를 바르고 립밤을 바르고 그런 식으로 했더니 거의 제가 최근에 그 헤르페스 물집이 발병했을 때는요 거의 그 전에 약 먹고 그 다음 연고를 발라도 낫지 않은 것들이 거의 하루 반이면 다 없어지는 그런 깜짝 놀란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일단 이건 저의 순전한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저와는 체질이 다른 분들에게는 맞지 않은 처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와 비슷한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그 약과 연고로도 치료되지 않던 헤르페스가요, 이 프로폴리스로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으로 잡히는 걸 경험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게 동종의 효과를 가져온다고는 제가 장담은 못 드려요. 저와 비슷한 사람에게는, 저와 비슷한 체질을 가진 분들에게는 분명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연고도 바르지 않고 이 프로폴리스와 집에 있는 립밤만으로 거의 헤르페스를 하루 이틀 만에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이 작년쯤에 한번 또 이 헤르페스가 물집이 생겼던 때가 있는데요. 작년하고 그 다음에 작년으로부터 한 3년 전에 났을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처음 했을 때는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어쨌건 우연의 일치라도 나았으니 됐다 했는데요. 작년에 내가 다시 한 2, 3년 만에 이게 헤르페스 물집이 재발했을 때 또 발라본 다음에 또 이게 하루 만에 쏙 들어가는 걸 보고 나에게는 이게 정말 만병통치약 입술 헤르페스를 잠재우는 특효약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물론 제가 앞으로 언제 또 헤르페스 물집이 발병할지 모르지만 그때 발랐을 때는 또 안 들을 수가 있는데 어쨌건 저는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는요 2번 효과를 확실히 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헤르페스 물집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약을 먹고 연고를 바르신 다음에 같이 병행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건 천연 물질이기 때문에 다른 약과 같이 해도 딱히 그런 부작용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평소에 즐겨 사용하는 그 프로폴리스는요, 메디액티브 호주산 프로폴리스고요. 네이버 같은데 메디액티브 프로폴리스 치게 되면 여러 쇼핑몰에서 팔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쉽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꼭 바르시고요. 그 다음 바르기 전에 먼저 이렇게 2-3번 정도
먹고 그 다음에 바르실 때는 이렇게 뿌리시면 이게 스프레이 타입이라 입술 전체에 프로폴리스가 묻을 염려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손가락 같은데 좀 두툼한 손가락에 한번 칙 쏘셔서요. 이렇게 묻은 걸 그냥 면봉 같은 게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프로폴리스를 많이 면봉에 솜이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많이 짜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손가락을 활용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변 부위에 턱턱턱 발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병변 부위에 조금 이렇게 방울이 크게 맺혀서 완전히 덮을 정도로 발라주시고 뭐 예방 차원에서 입술 다른 쪽에 발라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프로폴리스 같은 그 헤르페스 물질 같은 경우는 이게 터지게 되면 번질, 가면 그 주변까지 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병변 주위를 두껍게 그 물방울이 고일 정도로 발라주시고 그 주변도 그냥 좀 시커멓게 남긴 하지만 톡톡톡 발라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바르시기 전에 한 두세 번 정도 스프레이해서 먹어주시고 그 다음에 손에 짜서 발라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 30분쯤 돼서 입술이 조여오는 느낌이 난다. 그럴 때는요, 꼭 립밤을 발라주시기를 바랍니다. 립밤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프로폴리스하고 립밤을 병행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프로폴리스, 헤르페스 걸렸을 때는 뭐 건조하게 유지돼야 된다는 글도 봤고, 또는 건조되지 않게 보습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글도 봤어요. 이게 도대체 이 장단에 맞춰야 될지 저 장단에 맞춰야 될지 알 수 없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프로폴리스 더하기 립밤으로 입술 보습을 충분히 해줬더니 훨씬 더 헤르페스가 빨리 잡히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립밤 바르실 때도 기존에 뭐 이런 스틱형 립밤 안 돼요. 왜냐하면 헤르페스 그 병균이 다른 입술에 건강한 다른 부위에도 번지기 때문에 스틱형 바르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다른 진짜 단지형으로 이렇게 해서 바르시는 그런 것도 바르시면 안 되고요.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짜서 바르는 거 있죠? 손가락에 이렇게 찍 짜서 필요한 부위에만 이렇게 발라주시는 그런 짜서 바르는 립밤을 쓰셔야 일단 헤르페스는 절대 문질러서 옆에 그 물이 그 물집에서 터져나온 진물이 번지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병변 부위에만 톡톡톡 두드리셔서 바르는 것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은요. 이게 립밤을 바르게 되면 우리가 입이 이 립밤 성분으로 덮이잖아요. 그럼 2시간 뒤에 다시 이 프로폴리스를 발라야 될 때 이 립밤 성분이 덮여 있어서 병변 부위에 정확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키친타월 같은데 따뜻한 물을 적셔서 여러 번 입술을 닦아주세요. 물로 씻을 필요까지는 없으시고요. 그런 키친타월 같은데 따뜻한 물을 적셔서 한 3-4번 정도 해서 립밤 성분을 완전히 걷어내신 다음에 다시 아까처럼 칙칙 두세 번 먹고 그 다음에 손에 짜서 프로폴리스 발라주시고 립밤 발라주시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하루 이틀 만에 잡혔기 때문에 지긋지긋하던 헤르페스 물집의 고통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굉장히 가려운 것도 아닌 것이 아프지도 않은 것이 그 불쾌한 자결감으로 굉장히 사람을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게 하잖아요. 근데 저처럼 어쨌건 한번 시도해보시고 저와 같은 그런 체질을 가지신 분들은 꼭 한번 시도해보시라고 정말 저는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한 뭐 민간요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개인적인 경험담이기 때문에요. 일반화에 오류를 범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여러분께 꼭 한번 시도해 보시면 저와 유사한 체질을 가지신 분들은 분명 쉽고 빠르게 헤르페스의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건 오늘은요 헤르페스 퇴치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용한 정보, 재미있는 제품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